안녕하세요. 자, 자신이 이 감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는 나도 감정인이다 하는 또 이 영상입니다. 지금 꽤 이 영상을 올리지 않은 시간이 꽤 됐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공부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감정사들의 책을 이제 발췌해서 번역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읽어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또 이제 저 먼 지방에서도 중국 도자기를 수집했다고 가져오신 분도 있고 또 뭐 이 한 1시간 거리인 지역에서도 또 도자기를 오래 했다 하시는 분도 도자기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나눴는데 오늘은 민국 자기의 감정입니다. 민국 시기의 감정. 자, 민국 시기의 자기 생산은 수량과 질량 면에서 모두 이전 시기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혼란스러웠다는 얘기죠. 거시적인 면에서 보면 1840년 도광 20년의 아편 전쟁 이후 중국 사회에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도자 산업도 기타 경제 문화처럼 국력의 쇠퇴에 따라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자기나 미술품은 경제나 경기가 좋아야 또 관심이 많죠. 가장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위축이 되는 게 이런 미술 시장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산에서 어떤 발전이나 창조가 없이 도리어 날로 쇠퇴하여 갔다. 다만 민국 초기 온 세계 위안스카이죠. 이제 우리가 또 홍원연제라고도 하죠. 온 세계가 황제로 칭하였을 때 봉건 왕조를 모방하여 강서에 경덕진의 어효창을 설립하고 이제 잠깐 민국 시기에 이 온 세계가 홍원연제가 됐을 때 황제가 됐을 때 잠깐 관요가 생산됐다는 거예요. 경덕진의 어효창을 설립하고 곽세워를 파견하여 감독시켰다. 곽세워 자신도 본래 고대 자기의 애호가였지만 제작 시간이 짧아 제작 수량은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홍원연제 때도 도자기를 많이 만들지는 못하였답니다. 이 시기에 도자기는 원료가 정밀하여 자기의 기벽이 매우 얇다. 그러니까 도자기 두께가 좀 얇답니다. 당시 제작된 수채와 연체자기 가운데 일부에는 홍원연제 혹은 홍원어제라는 남체, 그러니까 청아로 글씨가 또는 홍채, 유령으로 관지가 쓰여 있답니다. 홍원연제 혹은 홍원어제라는 청아 글씨나 유리용 글씨가 홍채가 써 있다는 거예요. 관지가. 민국 시기에는 일용자기 이외에 대량의 방고자기가 출현하였다. 이때 이제 고방이 많이 출현을 한다는 거예요. 민국 시기에 이제 특별하니 뭐 황제나 이런 관요를 생산을 안 하니까 특별한 뭐 개성 있는 작품이 나오지를 못하고 이제 예전 거 뭐 곤융이나 옹정이나 또 강이나 또 아니면 명태작이나 원청하나 이런 고방이 많이 출현을 하고 당시 방고자는 전국을 횡행하였다. 대부분 뭐 민국 시기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시기의 방고자의 특징은 수량도 많고 범위가 광대하고 뭐 엄청나게 뭐 종류 있는 대로 어차피 번떠서 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간요 뭐 감독관도 없고 하니까 엄청나게 범위도 광대하고 수량도 많고 광대하다는 거예요. 역대 명료 자기를 방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명나라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민국 후기에는 민국 초기 거를 또 방을 했대요. 아예 막 할 게 없으니까 막 특별한 생각 안 나면 민국 초기에 나왔던 도자기들을 또 방을 했다는 거예요. 자주 나타나는 방고자기, 고방은 다음과 같다. 삼국과 위진 남북조 시대의 청자, 그리고 당나라 또 5대 16국의 백자, 그리고 송나라, 원나라의 5대 또 명료자기,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 자기, 민국 초기의 자기, 이렇게 뭐 수량과 뭐 작품을 가리지 않고 방을 했다는 거예요. 민국 자기의 조형으로는 진열용 자기와 생활 자기가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작품 감상용 자기가 있고 생활로 쓰이는 뭐 찻잔, 다완, 뭐 촛대, 또 우리가 필세, 뭐 이런 것들은 뭐냐 붓거리, 붓대, 뭐 이런 것들은 다 생활용 자기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감상용 우리가 말하는 진열용 자기는 뭐 인물상, 불상, 금수, 뭐 새나 뭐 동물들, 복록수, 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복을 준다는 복신, 뭐 이런 것들, 또 삼성, 또 배불뚝이 자기, 화합 이선 등이 있다. 또 생활 자기로는 우리가 반, 또 완, 또 배, 고족배, 접시, 뭐 단병, 뭐 기름병 말하는 거죠. 또 항아리, 소병, 비누값, 담배통, 절합, 수선 반부, 수세, 모통, 모자거리, 모자를 이렇게 해놓는 이렇게 원형으로 길쭉한 통 말하는 거예요. 또 화분, 필통, 필세, 필가, 차호, 어항, 죽단지, 약병, 화병, 장군관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생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작이니까 실제로 쓰는 거니까 굉장히 양이 많겠죠. 희소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필세나 뭐 완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접시 이런 거 뭐 진품이라고 가지고 다녀도 워낙 생활작이는 진품이어도 가격이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뭐 진품 백날 따져도 도자기의 가격은 제가 전에 편에도 말했지만 첫째 감상용이어야 돼요. 감상용, 진열용. 그거는 몇 점 안 만들잖아요. 만들기도 어렵고 그리고 작품도 잘 그려야 되고 첫째는 도자기의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냐 이거예요. 연대가 오래돼서 비싼가요? 아닙니다. 뭐 천년 된 것도 가격 뭐 몇만 원이면 삽니다. 연대하고 도자기 가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첫째는 작품성입니다. 두 번째는 희소성. 몇 점 없어야 돼요. 물건이 그거밖에 없던지 아니면 별로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생활용 자기는 집집마다 뭐 아니면은 뭐 글 쓰는 사람마다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많다는 거예요. 민국 자기의 태토는 비교적 거칠며 민요 제품이 비교적 많다 이거예요. 관요가 없어졌잖아요. 홍원년제도 잠깐 관요 생산했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요에서 이제 관요 형식으로 이제 모방을 해서 민요에서 대부분 나왔습니다. 역대 자기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게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요도 민요 시기에는 관요라고 나왔어도 뭐 등급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유학과 태토의 결합이 긴밀하지 못하여 표면에 기포 및 탄류 현상이 출현한다. 뭐 기포도 많고 뭐 유학이 탈락된 것도 많고 탄류 현상이 많다는 거예요. 청아 자기의 발색은 어둡대요. 청아가 뭐 어두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뭐
오래돼서 뭐 좀 이상한 얘기 막 하고 그렇죠. 청아가 발색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발색은 어두운 남색으로 속칭 양남이라고도 한다. 양남은 광서 말기에 출현하여 민국 시기에 지속되었으며, 그러니까 광서 말기 때부터는 이 광남이라는 양남이라는 이 뉘약이 이 청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민국 시기까지 계속 썼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민요 청아 자기에는 대부분 양남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색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해아가 정교한 기물은 점차 줄어들고, 그러니까 백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그림이라고 그랬죠. 그림, 그 해아가 정말 정교하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런 그림은 점차 줄어들고, 왜냐하면 이제 저급하게 뭐 고방을 해서 많이 팔아야 되니까 관요 때는 이 사신한테나 서물용이나 몇 점 안 되는 거를 규격에 맞춰서 또 이 등급별로 제대로 검사를 해서 만들지만, 민요 때는 이제 뭐 관요 흉내내서 막 파는 거니까 이때는 그림도 좀 엉성하고 기물이 해아가 정교한 그림이 좋은 기물이 점차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림이 엉성한 기물이 증가하였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렇게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자의 꽃은 그림이 좋아야 됩니다. 백자가 아무리 연대가 좋아도 작품성, 그림성이 좋지 않으면, 해화성이 좋지 않으면 가격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대가 그렇게 계속 오시는 분들마다 물어보는 게 뭐 연대가 얼마나 됐어요? 뭐 진품 감정 받았어요? 저는 그런 거 다 빼고 오라고 그래요. 그냥 도자기만 봐야 돼요. 도자기만. 눈 뜨고 기물만 봐야 되는데 뭐 그림이 뭐 이상한 그림 가지고 와서 뭐 연대 좋으면 뭐 할까요? 그게 별로 가치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림이 엉성한 기물이 증가하였다. 수채는 광서 말기에 출현한 자기 채색의 일종으로서 분질이 함유되지 되어 있지 않아 채색 안류의 두께가 얇으며, 그러니까 막 얇게 막 그냥 채색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유질도 얇고 두께가 얇으며 유리 진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요에서 생산한 일용 자기로는 모통, 모자거리, 모자 이게 씌우는 거, 또 호, 완, 배, 관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고치는데? 고치지 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채색 안류의 두께가 얇으며 유리 진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요에서 생산한 일용자기로는 모통, 호, 완, 그리고 배에 고족배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좀 다리가 있는 배, 관 등이 있다. 장식의 도안도 과거의 산수와 인물 및 회화 도안에서 변화하여 한 면은 그림, 한 면은 다른 면은 식으로 장식했대. 그러니까 민국 시기에 와서 한쪽은 그림, 한쪽은 식기 이런 것들이 대거 이제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청아도 아껴야 되고 하니까 또 막 그렇게 이 고방에서는 이제 가격을 저렴하게 조금 해야 팔리잖아요. 지금 정규하면은 안 팔리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정규한 비싼 건 안 팔리고 하니까 이제 원료도 줄이는 거예요. 자재도 비싼 청아 같은 거를 줄이는 거예요.
한쪽 면은 그림, 한쪽은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많죠. 식구 적어놓은 거. 그게 이제 민국 시기부터 출현한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강서, 경덕진, 천진, 당산 등의 자기 공장에서 생산되었다. 그 가운데서 경덕진에서 제작한 전체 양면을 그나마 양면을 채색해서 그린 도자기가 경덕진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비교적 우수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쉽게 안 적히고 양쪽에 다 그림을 그린 게 조금은 그래도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국 시기 자기 회화의 제재로는 인물, 산수, 화조, 전지화해, 모란, 그러니까 이제 그림의 재료 제목 말하는 거예요. 모란, 희, 글씨 있잖아요. 희, 또 복자. 우리가 글씨에 보면 막 복자 써 있는 거 있고 희자 써 있는 거 있고 막 있죠. 그런 것들이 이 복자, 또 운영문, 운봉문, 봉학문, 송학도, 송록도, 사슴, 오림도, 유수항홍, 희작, 희작 알죠? 공작새 같은 이런 것들, 또 매, 석두기, 영의도, 매랑국죽, 사군자, 팔보, 팔선국지고사, 중림칠연 등이 많이 이제 그림이 주로 그려졌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숫자, 글씨, 목숨 숫자, 또 복자, 복복자, 또 기쁠 희자, 항상 즐거우라고 기쁠 희자, 또 온용문, 송학도, 송록도, 사선 그림들, 오륜도, 또 유수항홍, 또 희작 등, 또 석두기, 영의도, 매랑국죽의 사군자, 팔보, 팔선 국지고사, 중림칠연, 7사람의 신선들 있죠. 이런 것들이 민국 시기에 많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또 첩파자기가 출현할 첩파 이렇게 조형물해서 붙이고 하는 거 있죠. 깎아내는 거 말고 붙이는 것들 있죠. 이때도 많이 첩파자기가 출현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를 첩파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양이를 부분적으로 첩파한 것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방고자의 감별은 남북조의 청자 모반품이 있고 삼국시대의 진나라 남북조의 청자 모반품이 있고 모방청자는 진품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유약과 태토의 결합이 긴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약하고 우리가 말하는 태토하고 따로 논다는 거예요. 이게 접착력이 아주 그냥 접착이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약간 따로 떨어져 있는 국밥같이 따로 다른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모방품은 지소법을 채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모방품을 들어보면 좀 가벼운 느낌이 든대요. 진품의 묵직함보다 좀 떨어진대. 약간 가볍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까 얘기했죠. 이제 석회가 섞이기도 하고 이 경덕진에 이제 고령토가 비싸니까 이제 다른 이제 석회질도 섞기도 하고 이제 도자기가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질의 밀도가 낮아 단단하지 못한다. 조금 보면 이렇게 뭐가 단단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약간 푸석거림이 난다는 거예요. 수당 5대, 당 이후 5대의 백자의 모방품은 태토가 세밀하고 결백하면서 단단하며
유면이 윤택하고 유백색을 띠는 백색이다. 모방품의 태토는 지나치게 깔끔하다. 이렇게 해서 너무 깔끔하다는 거예요. 이제 수나라 당때 거 말하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다. 모방품은 광택이 비교적 강하다. 좀 광이 이렇게 지금 봐도 이런 유약이 좀 광채가 좀 죽어야 되는데 유약이 죽는 거 아니에요. 유약에 뿜어져 나온 광채가 좀 죽어야 되는데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주로 형료와 원료자기를 많이 모방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송나라 원시기 또 명나라 시기에 모방품은 어떤 게 있나? 모방품은 투박하고 색이 바르지 않으며 이제 송원시기 와서는 모방품이 좀 투박해. 그리고 색깔이 바르지 않으며 유포가 비교적 많고 기포가 많다는 거예요. 기포가 비교적 많고 유약 이 빈질이 거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방품이란 거예요. 유약이 깔끔하니 돼야 되는데 유약이 좀 거칠고 기포도 많고 잘 알아두세요. 기포 많고 막 유약이 막 거칠고 이렇게 하면은 막 진품이라고 들고 다니는 거 있죠. 다 반대라는 얘기예요. 지금 송원식에 와서 요요의 유약은 기물의 상부에 뭉쳐 있으며 그 모양이 천농과 유사하다. 모방품의 태토는 비교적 세밀하지만 그리 단단하지는 않다. 태토가 이제 세밀하긴 한데 좀 단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금방 무게도 가볍고 금방 안다는 거예요. 가요의 유면에는 금사철선, 우리가 보면은 선들이 있죠. 금사철선이 존재한다. 모방품은 빈혈은 모방할 수 있지만 이 금으로 모래 이 금사의 철선은 흉내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대의 영락제, 또 선덕대, 성화, 홍치자기의 모방품은 어떤 게 있나? 명대에 들어와서는 가장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명대 도자기를. 영락 시기에 청백자와 청아를 모방하였다. 선덕 시기에 청아와 제홍을 유령을 그러니까 영락 시기에 청백자와 청아를 모방했고 선덕 시기에 청아와 유령을 모방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 시기에 우리가 말하는 황지를 많이 모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황실도자기에서 성화 시기에 닭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모방했다는 거예요. 명태 자기의 특징은 조형이 풍만하고 좀 조형이 약간 풍만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고박하고 장중한 좀 무게감이 딱 봐도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기물 자체가 민국 시기보다 두텁고 묵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묵직하다는 거예요. 진품에는. 영락, 선동, 윤경 크기에 비해서 묵직하다는 거예요. 크기에 비해서 이렇게 같은 크기를 비교적 이렇게 같이 들어보면 어떤 거는 뭐가 가벼운 느낌이 들고 어떤 거는 좀 묵직한 느낌이 들잖아요. 영락, 선동, 윤경 자기의 내면은 매우 규정하여 정리, 내면이 깔끔한 상태를 지칭한다고. 내면이 안쪽이 깔끔하대요. 그냥. 근데 모방품에는 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치 이전에는 다듬질에 주의하여 이제 성형 후 이제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다듬질 하잖아요. 다듬질 깎고 이 다듬질이 매우 주의하였다 이거예요. 홍치 이전에는 접합부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접합 부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홍치 이전의 기물은 지금 이게 이제 선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덕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명 선덕 연절이 되는데 이런 접합 부위가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홍치 이전에는. 홍치 이전에는 성흉구 접합부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정덕 이후부터 가정, 윤경, 말령 및 명말기는 기벽 접합 흔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흔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홍치 이전에는 깔끔하게 접합 부위가 나타나지 않다가 정덕년제 이후에는 접합 부위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미녀 기물은 더욱 심하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게 이제 자 이것도 이제 명태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덕 이후에는 이렇게 접합 부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접합 부위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미세하게 이 붙인 자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홍치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그리고 모반품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흔적이 접합 부위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모방품은 이런 흔적이 이제 모방품에는 나타나지가 않는데 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을 했는데 재현한 것에서는 이런 접합 부위 자체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 만들었다는 얘기죠. 깔끔하게 이제. 명태 자기 구배 노태처에는 화소콩이 많이 나타난다. 청때 이르러 이게 점차 없어졌대요. 청때에서 명태 자기 구배는 노태처 이 철분 이 흘러내린 이 노태처가 많이 나타나다가 청때 와서는 이제 소실돼 없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청때는 이렇게 이제 깔끔하다가 명때는 이런 노태처들이 이 굽 주위에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화자기의 모방품은 청화안료의 차이로 말미암아 중후하고 고화하며 선염한 효과를 낼 수가 없었다. 좀 묵직한 청화가 묵직하고 좀 안정감 있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그냥 좀 가볍고 좀 떠있고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방품에는. 명태 둥근 기물의 구연부에는 에이리한 느낌이 들지만 모방품의 구연부는 둥글둥글하대. 이게 명태의 진품에는 구연부가 좀 에이리한 각이 있는데 청때 이 민국시기에 와서 방품에는 약간 라운드가 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구연부는 둥글둥글하며 모서리가 나타나지 않는데 모서리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모서리가 딱 각이 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태 해안은 사입풍의 사진같이 아주 정교한 작품이 많고 인물화는 비교적 독특하대. 인물화를 그렸을 때는 진품의 명나라 진품에는 인물화는 비교적 독특하대. 어린아이 머리가 몸 전체의 2분의 1을 차지한대. 절반을. 그러니까 머리가 좀 크게 그렸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비례를 잘 못 맞춰서 약 2분의 1을 차지한다. 절반을 차지한다. 머리가 좀 가분수같이 크게 그렸다는 거예요. 명나라 이 어린아이 동자를 그릴 때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영은 이제 명나라 때 도자기에 영을 그렸을 때는 비교적 비쩍 마르고 주둥이가 좀 길대요. 주둥이가 길어서 돼지 모양 같이 주둥이가 좀 길대.
주둥이가 비교적 길어서 일반적으로 저잡용, 이게 이제 뭐냐면 돼지 주둥이를 한 용이라고 불렸대요. 그런데 모방품은 이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착시하지 못하고 종종 까먹었고, 아니면은 이제 정말 실력 있는 방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해야도 완전한 예술가가 했으면 똑같이 그리라고 그랬으면 그거를 참고해서 그렸을 텐데, 그런 느낌을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명나라 용은 좀 말랐대. 비쩍 지네같이 살이 없고 비쩍 말라 있는데 그걸 모르고 좀 통통하게 그렸다거나, 또 용 이 주둥이가 좀 길어야 되는데 좀 짧았다거나, 이렇게 이제 뭔가 언밸런스가 났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우리가 본 거죠. 이거예요. 자, 대명 선덕연제예요. 대명 선덕연제. 명나라 거잖아요. 이것도 방이라고 보자고요. 민국식의 방이라고 보면, 이렇게 용을 통통하게 그리면 이것도 방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방이라도 제대로 하지. 고방을 하려면 옛날 거 그대로 해야 되는데, 선덕연제라고 쓰고 용은 퉁퉁하게 이렇게 살찐 용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방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어차피 진품은 아니겠지만 방이라도 하려면 제대로 고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건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 유령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용이 바짝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네같이 이게 살이 없고 비쩍 말랐잖아요, 용이. 이렇게 주둥이도 돼지 주둥이같이 이렇게 길어야 된다고 해요. 길어야 돼, 주둥이가. 이렇게, 뭐 이것도 뭐 진품인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명나라 거를 고방을 했으면 적어도 그림은 제대로 그렸어야 된다 이거죠. 제대로 격식을 갖춰서. 옛날 걸로 방을 한 거잖아요. 독창적인 걸 만들어내는 그림 해야성이 아니고, 방을 하려면 제대로 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거는 방도 제대로 못한 거니까. 자, 또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이것도 보면 대명선덕연제예요. 그러면 명나라 거 방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비쩍 마르게 용을, 우리가 봐도 살찐 용은 아니죠. 비쩍 마르게 제대로 이렇게 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어차피 진품, 명나라 진품을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진품 하는데, 진품 맞냐고 하는데, 진품 하나, 뭐 저런 도자기가 진품이면 100억대가 넘어가는데 진품이면 100억 주고 사겠냐고요. 안 사잖아요. 그런데 뭔 진품을 찾아요. 어차피 고방 제대로 된 거, 제대로 된 작품, 제대로 그린 그림, 이거를 방을 하나 사는데 또 이것도 100년이 되면 진품이 되는 거예요. 손을 안 대면, 자꾸 처리를 안 하면 또 진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진품 흉내낸 거를 그냥 이 그림 자체도 맞지도 않는 거를 막 연대 좋다고 사고 뭐 감정서를 띄고 왜 그러는지를 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뭐 감정하라 마라 뭐 그거는 본인의 이 자기의 그 기물을 하는 거니까 제가 뭐 하라 하지 마라는 못 하겠지만, 저는 감정비를 받지를 않으니까 좋은 소리 안 해요. 제가 감정 한 점씩 해서 감정비를 얼마씩 받으면 내가 다 좋은 얘기 해줘요. 아, 정말 잘 샀습니다. 뭐 또 가져오세요. 감정 뭐 다 내드릴게. 뭐 진품 잘 샀네. 뭐 다 해드릴 수 있어. 그런데 제가 그냥 좋습니다. 뭐 우리가 방을 한 것 치고 괜찮습니다. 규격에 맞게 방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알려주려면 저는 감정비를 안 받고, 그러니까 쓴소리 하는 거예요. 가져와도 뭐가 잘못됐고 뭐가 안바란스가 안 맞고 뭐 제가 좋은 소리 절대 안 해요. 근데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뭐 기분 나쁘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돈 받으면 내가 좋은 소리 계속 해줘. 그러면 계속 살 거야 그냥. 어디 가서 진품이래 뭐 응? 여기 김간장 고품 김간장한테 갖다 주면 다 응? 그 사람 잘 봐. 이거 뭐 이래서 진품이고 저래서 진품이고. 그러면 나중에 물건 한 개 제대로 된 거 못 삽니다. 뭐 1000점 있는데 물건을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 그 집 가보면 물건이 제대로 된 게. 이렇게 보면 이것도 엄청 통통하죠. 이런 게 이제 청대에 와서 이렇게 통통해진단 말이에요. 용이. 이제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뭐 연대를 찾고 이게 이런 바란스가 안 맞는데 여기가 대명 이렇게 써 있으면 100%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구분 왜 보냐고요. 이거를 뭐 오래됐다고 그래서 뭐 탄소 측정은 왜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바란스가 안 맞는 건데 그림 자체가 틀렸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청때 와서는 그림이 영이 이제 토실토실해진단 말이에요. 명때는 아까 얘기했죠. 삐쩍 마른 진해같이 삐쩍 마른 용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감정사예요. 이런 거 한 가지만 알아도 감정한 거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룩백 들고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냥 봐도 뭐 대명 뭐 이렇게 써놨는데 뭐 용이 통통해. 그럼 아니잖아요. 방도 못한 거예요. 방도. 그거는 아마추어가 그냥 뭐 팔아먹기 위해서 그냥 디자인해서 나온 거예요. 대량으로. 그럼 그런 것만 구별해도 여러분들이 돈을 절약할 수 있죠. 좋은 도자기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도자기라는 거는 연대가 오래돼서 좋은 도자기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연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자기 미술품은. 옛날 미술품이 옛날 조선시대 민화가 비쌉니까? 요즘 유화가 더 비쌉니까? 연대가 오래됐으면 조선시대가 더 비싸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술품은 도자기건 그림이건 연대에 따라서 비싸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착각을 해. 예술성이 있어야죠. 작품성이. 크기에 비해서 그림의 비례가 맞는지. 옛날 그림을 김홍도 그림을 복사를 해서 내가 전사로 똑같이 그린다 그러면 똑같이 그려야 되잖아요. 내가 창작을 할 거 아니면. 그런데 그 그림 흉내도 제대로 못 내면 아마추어지. 김홍도 그림을 내가 못 사. 몇십억 된 거를. 못 사면 내가 좀 누가 괜찮게 그린 한국화 제대로 그린 사람한테 그러면 똑같이 제대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김홍도 거려니 하고 보면 되는데 어딘가 김홍도의 느낌을 주는 뭐가 빠졌어. 그러면 그거 방을 제대로 못 그린 거잖아요. 재현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미술품은 연대가 오래됐다고 해서 절대 가격이 비싼 건 아니라고 제가 맨날 얘기해요. 근데 원 연대를 그렇게 찾아요. 박물관 할 것도 아닌데. 좋은 도자기, 좋은 중국 도자기를 소장하려면 적어도 기초적인 것 정도는 알고 모아야 누가 와서 그래도 제대로 된 방 모았네. 이거 가격 비싸요. 제대로 만들었네. 유약 제대로 됐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막 오합지졸로 이상한 것만 있고 막 연대 좋고 뭐 감정서 있어요. 뭐 감정서 그걸 왜 보여주냐고. 그거 누가 인정한다고. 인정 안 해요. 저한테 가져오면 오시는 분들 다 할 거예요. 감정서 가져오지 마세요. 그냥 도자기만 가지고 오세요. 그래요. 그럼 뭐 도자기를 봐야지 뭐 감정서를 왜 봐. 그거 감정서. 5억짜리 자기가 5억 팔 수 있어요? 5억에 샀어요 그거? 4억 얼마에? 그것도 아니잖아요. 돈 뭐 몇만 원을 샀는데 그게 어떻게 5억짜리가 돼요? 누가 사줘요 그걸? 그런 꿈에서 벗어나야 여러분들이 좋은 걸 모을 수 있습니다. 좋은 걸 모아야 돼요. 좋은 도자기. 작품 제대로 된 도자기. 그래야 내가 물려줘도 제대로 된 걸 물려줬고 나중에 가서 가치를 받잖아요. 내가 이거 가서 팔아봐야 또 도자기 살 건데 뭐하러 좋은 거를 왜 파냐고요. 안 좋은 거는 빨리 팔고 필요한 사람한테 손해보더라도 빨리 팔고 좋은 거는 계속 모아가야 되잖아요. 좋은 것 좀 몇 푼 보태주면 휙 팔고 나쁜 거는 계속 누가 안 사가니까 가지고 있고 나중에 도자기가 좋은 게 없어요. 보면
연대만 찾다가 다 그래요. 도자기 연대 찾지 마세요. 연대하고 이 도자기 값하고는 그렇게 물론 상관은 있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사유가 아니에요. 그건 세 번째. 연대는 첫 번째 작품성, 두 번째 희소성, 세 번째 연대성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명대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감정사예요. 여러분이 뭐 누구한테 감정을 받으러 가요. 여러분이 다 감정사라니까. 그것만 몇 가지만 중요한 거 알고 있어도 다 감정사 되는 거예요. 뭐 감정사라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갖춰준 기물이 극히 드물어요. 벌써 몇 가지 이런 조건에 충족한 기물 꺼낼 때부터 안다니까. 근데 감정서 뭐 그걸 읽어봐서 뭐예요. 벌써 꺼낼 때 아 저거는 뭔가 언밸런스 났구나. 그리고 물건 박스에서 꺼낼 때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척 하는 거지. 얘기했죠. 모방품은 왕왕 이런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에 주의하지 못했다 이렇게 냈습니다. 청대, 강의, 옹정. 청대 와서 대표적으로 강의, 옹정, 건융이죠. 시대가 다름으로 사용한 청하도 다 다르대요. 민국 시기의 모방품은 청하의 입체감이 그럴싸하지 못하여 매우 딱딱하고 상투적이어서 푸르고 아름다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청하가. 이렇게 딱 봐서 청하 발색이 그러니까 청하는 일단은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예요? 도자기는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색깔도 아름다워야 되고 그림도 아름다워야 되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 모든 거를 갖춘 게 비싼 거예요. 진품도 그렇게 아름답고 희소성 있고 하면 가격이 몇십억 몇백억이 가는 거라고요. 그게 많이 흔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모든 걸 자격을 갖춘 도자기가 드무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만 알면 여러분도 다 감정사야. 그냥 눈으로 보면 이거 눅배 돋보기 안 가지고 다녀도 돼. 우리는 그런 거 있지도 없어.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큰 것만 거기에 통과하는 도자기도 별로 없어요. 고방을 제대로 한 것도 별로 없다고. 그래서 민국 시기 것도 별로 없다니까. 다 요즘 거지. 청한 입체감이 그럴싸하지 못하고 매우 딱딱하고 상투적이어서 푸르고 아름다운 느낌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느낌이 없대. 강의청하는 해와의 입체감이 비교적 많다 이렇게 됩니다. 강의청하는 해와의 입체감이 많다는 거예요. 강의청하는 좀 입체스럽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국 시기의 모방품은 그렇게 입체감 막 유상체 도자기나 뭐 이런 거 입체감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럴싸하지 못하대. 매우 딱딱하고 그냥 그렸구나 하는 상투적인 그냥 청하로 그렸네 이런 상투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모방품은 유색면에서 진품에 부드럽게 조화를 이룬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삼박자가 딱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뭔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기물, 기형이라든지 유약의 이 빛깔 아름다움이라든지 청하의 아까 말했죠. 이 발색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는 둘째치고 그냥 뭐 연대만 따지고 있어요. 연대만. 그거 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강의 오체 가운데 흑체 표면에는 한 겹의 반짝이는 유면이 나타난다. 흑체 표면, 우리가 흑유 도자기에서는 한 겹에 약간 이 겹에 반짝이는 표면이 유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방품의 흑체는 그냥 거무스름하되 반짝이지 않는데 이 한 표면이 장식 도안도 강의 이 시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장식해 놓은 게 이게 처파로 장식해 놓은 게
옹정분체와 범랑체의 모방품, 옹정시기 도자기의 조형은 수려하고 우아하며 작으면서 정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옹정에 와서는 화려하대. 조형물이 화려하고 수려하고 또 제가 이제 화려하고 수려하고 이거 좀 틀린데 그냥 수려하대요. 수려해. 화려한 거는 이 빛깔이 화려한 게 아니라 수려해. 뭔가 조형물이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여서 섬세하다는 얘기죠. 기형의 비례, 그러니까 기물의 비례가 조화를 이루어서 곡선미가 아름답대요. 모방품은 이러한 효과를 내지를 못한대. 이러한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써있는 그대로 이거 제가 조금 해설만 해드린 거예요. 제 주관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고 반대로 생각했어도 이거는 중국의 감정사들의 지금 책 제가 공부도 하고 있는 게 저는 뭐 주쳐가면서 읽습니다. 주쳐가면서 이렇게 주쳐가면서 수십 번 봐요. 시간 날 때마다. 왜 까먹잖아요. 그래도 까먹어요. 그리고 있는 것도 도자기 보고 끌고 와서 보고 이게 안 맞는구나 이렇게 또 저도 터득하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옹정 분체는 부드러우면서 여염하지 않으며 문양이 세임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섬세하고 세임이라며 색조가 담아하며 입체감이 강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옹정 이후 각 조대에 모두 옹정 거를 밑에서 계속 각 왕조 시대에 계속 모방을 했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옹정 이후에 옹정께 너무 섬세하고 너무 이뻐서 좋아서 모방을 계속 했대. 각 왕조마다 자기 할아버지 거를 뭐 특별하니 창작해서 이거를 히트치지 못하면 뭐 옛날 거 우리가 뭐 아리랑 노래 지금도 부르잖아요. 행사 때 강강술래 더 이상 좋은 그런 노래가 없으니까 얘네 행사 때마다 그래서 계속 쓰는 거야 옛날 것부터. 각 이 왕조 시대에 모방을 하였지만 민국 시기의 모방품은 염분을 과하게 칠하고 체류가 진하여 그러니까 이 안료가 진하여 한 겹에 기름칠을 한 것처럼 매우 딱딱하여 층차가 구분되지가 않는데 오체나 이 채색 도자기를 할 때 이 층에 입체감이 없고 그냥 떡칠을 해놓은 것 같이 해놨다는 거예요. 매우 딱딱하여 층차가 구분되지 않으면 입체감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런 유상체, 유화체 이런 것 같이 입체감이 착 나타나야 되는데 입체감이 없이 한 면에 그냥 해아같이 그려놨다는 거예요. 옹정 범랑체는 태토가 세밀하고 결백하며 채색이 화려하고 층차가 선명하여 서양 유화의 입체 효과와 유사하며 그러니까 이제 유화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옹정 범랑체는 형상을 극히 생동하게 표현하였다. 청말 민초에 앞을 다투어서 모방하였대요. 청말기에도 모방했대. 옹정연대의 범랑체는 앞을 다투어 모방하였다. 일부 모방품은 심지어 진품보다 더 정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품보다 더 정교하대. 그러니까 감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옹정 범랑체는 일부 모방품은 진품보다 더 정교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월헌이라는 관지가 있는데 이 관지의 기물과 비연호 등은 대다수가 옹정 시기에 출현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연호 있죠. 비연호가 옹정 시기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출현하기 시작한 묘변 홍유를 모방한 제품으로서 홍색과 남색이 함께 뒤섞인 기물이며 대부분 남색이 홍색보다 많다. 우리가 이거 남류 있죠. 남류가 유리용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방품에는 홍색과 흑색이 뒤섞여 있대 막. 건융 청아와 고동체의 모방품. 건융식이 자기의 조형은 비례가 적당하였으나 외관의 곡선미는 옹정시기에 우미함에 미치지. 그래서 건융시기에는 옹정시기보다는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건융의 진품도. 그러니까 옹정시기가 얼마나 도자기가 잘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못하였으며 가경시기보다는 준수하고, 이제 가경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가경시기보다는 준수하고 소형 기물은 더욱 정교하였다. 적은 거에서는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형 품격상에서 가경시기는 여전히 건융시기의 제도를 준수하였으나 나머지 왕조에서는 차례로 계속 쇠퇴하였대. 그러니까 가경 이후로 계속 도자기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 방을 하면서도 더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품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민국 시기에는 더욱 쇠락하였다. 민국 시기에는 이제 방을 했어도 더욱 쇠락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융 시기에는 제자 공예의 수준이 극히 우수하여 일반적으로 후대의 모방품은 진품을 혼동시키는 정도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그냥 척 봐도 건융시기 도자기는 그냥 외형상 딱 봐도 안다는 거예요. 연대 뭐 측정을 안 해도 척 봐도 안다. 이 얘기예요. 후대의 모방품은 진품을 그렇게 혼동시키는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뭔 측정을 해요. 도자기 척 봐도 조형미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삼박자만 봐도 어느 한 부위가 뒤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건융자기의 장식 또한은 시대 품격이 비교적 강하며 해야가 정교하고 층차가 선명하며 화풍이 금원하고 세밀하다. 모방품은 일반적으로 건융시기의 품격을 표현하지 못하였다. 그냥 그림만 봐도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알아. 그러니까 그냥 고방 제대로 그래도 흉내 내려고 한 거 찾으면 돼요. 어차피 진품 건융 거 모방품도 제대로 흉내를 못 낸다잖아요. 민국 시기에. 그냥 봐도 안 돼. 봐도. 그런데 뭐 연대 측정까지 왜 해요? 봐도 아는데. 그냥 봐도 안 되잖아요. 그림만 봐도. 민국 시기 건융 이후 각 이 왕조 시대의 자기에 대하여 모방을 하였지만 수량이 많지 않으며, 그러니까 민국 시기에도 그렇게 정교하게 각 그 왕조 시대의 건융, 강의, 옹정 거를 모방을 하였지만 이렇게 작품성이 훌륭하게 모방한 게 수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흉내낸 것도 별로 수량이 많지 않으며, 왜 어렵잖아요. 강의, 옹정, 건융께 그리기도 어렵고 그렇게 수준도 못 미치고 그림 수준도 못 미치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모방품도 적고 주로 어떤 거 했냐. 옛날 백자, 5대 것. 수량이 많지가 않대. 당시에는 청 3대. 그러니까 민국 시기에는 건융 위에는 그냥 옹정, 건융에 자기를 그냥 대충 모방을 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여태까지 위에서 말한 바를 종합하면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말이 막 많았는데 각 시대에 생산된 도자기는 일단 조형미, 예술적 이 조형미, 조형과 색깔, 유색이 뭐예요? 유약. 가장 중요한 유약이에요. 유약. 그래서 유약 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유색과 문양, 그림. 그러니까 이 삼박자예요. 도자기의
모형, 그리고 유약의 빛깔, 그리고 그림, 문양 및 공예, 이 조소한 조각품은 공예 면에서 모두 각자의 특징을 구비하고 있다. 이렇게 각자 시대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모를 특징이 있다. 무릇 이 왕조 시대에 제작한 자기의 양식은 한 사람이 만들고 한 가마에서 군 것처럼, 관지는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장식 또한 동일한 품격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 만든 것 같이 똑같이 모방을 했다는 얘기예요. 한 가마에서 군 것처럼, 그러니까 한 군데서 나온 것처럼 이 유약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글씨라든지 이게 동일한, 한 사람처럼 동일한 품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희, 옹종 이 두 왕조 시대의 실물을 서로 비교하면 각자 품격과 특징이 서로 틀리다는 거예요.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종 시대 도자기, 강희 시대의 도자기 이 품격이 확실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이런 거는 거의 강희 시대의 방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품이라고 안 그랬어요. 강희 시대에 이 품격이 있어요. 보면 강희 시대의 품격, 그림의 품격, 기형의 품격, 이 도자기의 발색의 품격. 이거를 방을 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한 군데서 나온 것처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무리까지 이제 서로 실물을 비교하면 품격과 각 왕조 시대의 품격과 특징을 확연하니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민국 시기, 민국 자기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또 수집하는 분들에 따라서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제 주관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중국에서는 감정사들이 이렇게 본다 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좋은 도자기들 많이 좋은 것도 이제 한 개 한 개 알아가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완벽하니 저도 공부하면서 계속 제가 제 거 꺼내보서 뭐가 틀렸네 해서 또 이제 안 맞으면 방도 이거는 제대로 안 된 거구나 해서 이제 뭐 유찰 없이 팔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방이라도 했으면 또 좋은 도자기들을 소장하고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연대에 연연하지 말고 좋은 도자기, 명품 도자기 많이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